인터넷 유머글들을 보면 제가 어릴 때의 추억들이 많이 올라옵니다. 오늘은 학교 가는 토요일이라서 4교시까지 하고 집에 가는 거죠. 문방구에서 500원짜리 슬러시 맛 3개 다 섞어달라고 하고 그거랑 피카츄 돈가스를 먹으면서 학교를 한 뒤 집에 와서 투니버스를 보다가 저녁 먹을 즈음에 생각하죠. 오늘 토요일이니까 무한도전 하겠다. 가족끼리 식사를 하면서 무한도전을 보는데 남산 팔각정에 먼저 도착하는 화를 보면서 깔깔 웃다가 밤에는 컴퓨터를 켜서 스타크래프트, 게덴푸드, 윈드슬레이어 같은 것을 하고 프리스타일의 Y로 싸이월드를 꾸미고 세이클럽으로 대화했던 대한민국 인터넷 초창기의 문화를 즐기고 잠에 드는 겁니다. 그리고 지금도 제가 유튜브를 켜면 홈에 나오는 영상들은 무한도전 레전드 1박 2일 영상들, 개그 콘서트 하이라이트들입니다. 공중파 뉴미디어 팀에서는 과거 자기 콘텐츠를 짜깁기해서 영상을 올리고 있고 그나마 새로운 콘텐츠는 과거의 연예인들에게 유튜브를 찍게 하는 거죠. 그리고 그런 영상들의 댓글엔 과거의 시대가 그립다. 옛날엔 이렇게 재밌는 것들이 많았는데 나는 요즘 TV는 안 보고 유튜브로 과거 영상만 본다. 이건 마냥 뇌피셜도 아닙니다. 실제로 지상파 TV 시청률은 엄청나게 떨어졌고 한국에서 유튜브를 이용하는 층은 어마어마하게 늘었으니까요. 온라인 탑골공원이라는 얘기가 유행한 것도 2019년, 2021년 지금 우리는 왜 과거를 그리워하는 걸까요? 그리고 현재의 레트로 유행과 과거의 레트로는 어떻게 다를까요? 대중문화 평론가의 빙의에서 세상을 한번 들여다봅시다. 레트로 유행은 비단 지금만의 문제가 아니라고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왜냐면 2005년에 엑스맨 할 때쯤에도 배슬기가 복고 댄스를 추고 2007년 무한도전에서도 롤라장 에피소드가 있었거든요. 한국의 복고 유행은 잊을만 하면 다시 돌아오고 2015년쯤에는 을지로 같은 과거 골목이나 70년대 패션, 개화기 패션 같은 것이 유행하자 이것을 뉴트로라는 새로운 사회 현상으로 생각하기도 했죠. 2010년대 초 건축학개론 응답하라 시리즈에서도 80년대 후반에서 90년대 중반까지의 추억들을 소환하기도 했고 2011년 나는 가수다에서도 과거 노래 리메이크 열풍이 불었죠. 무한도전의 마지막 불꽃 토요일은 가수다로 90년대 열풍에 정점을 찍었습니다. 그런데 2014년 90년대의 추억을 전하던 무한도전이 2021년 지금은 추억의 대상 그 자체가 되었으니 격세지감을 느끼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그때의 레트로 유행과 지금의 레트로는 완전히 다릅니다. 보통 레트로 유행은 20년 전의 유행을 다시금 되살리는 경우가 많은데 현재의 레트로는 멀어봐야 15년 전이라는 점부터가 다르죠. 지금부터 과거 레트로 유행과 지금의 레트로 유행이 어떻게 다른지 한번 알아봅시다. 과거 레트로 유행은 옛날의 유행을 지금으로 가져와서 재창조하는 형식이었습니다. 과거의 노래를 리메이크한다든지 과거의 춤 같은 것을 다시 춘다든지 과거의 스타일, 옷, 사회현상 등을 재현하면서 즐거움을 느꼈죠. 특히 개화기 스타일이 유행한 것은 추억이나 그리움을 근원으로 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신선해서 유행이 된 것이라고 봐야죠. 이렇게 과거 레트로는 파편화된 추억의 조각들을 현대 스타일로 재창조해서 신선한 자극을 주는 게 목적이었습니다. 그런데 요즘의 레트로는 어떤가요? 과거에 이미 완성된 작품을 그대로 다시 즐기는 것뿐이죠. 기껏해야 하이라이트를 편집하거나 한 사회현상에 대입하는 것 정도. 이런 컨텐츠의 완결성부터가 주요한 차이입니다. 과거 레트로 유행에서는 패션, 춤, 음악 같은 자체 완결성이 적은 작품이라고 부르기 애매한 것들을 다시 즐기는 경우가 많지만 요즘의 레트로 유행은 과거에 이미 완결된 컨텐츠를 다시 보는 경우가 많거든요. 이런 유행은 과거 컨텐츠에 접근하기 쉬워진 것이 큽니다. 예전에는 그림 작품이 있어도 TV에서 재방영을 해주지 않는 이상 볼 수 없었지만 이제는 유튜브에서 검색하면 금방 다시 볼 수 있게 되죠. 영상도 마치 책이나 음악처럼 내가 보고 싶을 때 볼 수 있게 된 시대. 현대의 영상물에 대한 접근성 자체가 좋아졌기 때문이 가장 크겠죠. 과거 레트로 유행은 자기가 모르는 과거 문화를 즐기는 경우도 허다했습니다. 배슬기가 정말 복고 댄스를 추던 시절의 유행을 알고 춘 것일까요? 2015년에 20대들은 을지로 골목에 진짜 향수가 있어서 간 것일까요? 이 자동차집에 무슨 추억이 있다고 젊은 세대가 그걸 즐겼겠어요? 그런 의미에서 현재의 레트로 유행은 독특합니다. 젊은 세대는 자기 추억 속 콘텐츠를 즐기고 나이가 많은 사람들은 그들의 추억 속 콘텐츠를 즐기죠. 과거의 레트로 유행이 신세대와 구세대를 결속시켜주는 매개체, 구세대가 즐겼던 문화를 신세대도 다시금 즐기게 해주는 문화였다면 이제는 각자 자기가 즐겁게 봤던 시절의 작품을 꺼내서 각자 보게 됩니다. 영상물에 대한 접근성 덕분에 청년층의 레트로 유행도 그저 추억 없는 말뿐인 레트로가 아닌 정말로 추억 속의 작품들을 즐기게 된 것이죠. 이렇게 차이를 알아봤는데 그러면 왜 우리는 그토록 과거 콘텐츠를 그리워하는 것일까요? 그 이유는 당연히 현재에서 희망을 못 찾았기 때문입니다. 과거 레트로와 현재 레트로가 다른 가장 큰 이유는 과거 레트로는 과거를 소재로 썼다면 지금 레트로는 정말로 과거 자체에 대한 그리움이 녹아있기 때문이죠. 특히 늘 신선한 것을 찾아다닌다는 20대의 이미지와 달리 지금 20대들은 자신의 추억팔이를 하는데 가장 여념이 없는 세대입니다. 이 부분이 가장 현재 레트로 유행의 특이성을 보여주죠. 분명 가장 유행을 빨리 캐치하고 신선한 것을 찾는 20대들이 과거에 매달려 있는 그 이유는 무엇일까요? 역시 가장 큰 이유는 현재 문화 콘텐츠들이 재미가 없다는 것이겠죠. 드라마, 영화, 음악 같은 콘텐츠는 양적으로나 질적으로나 성장했고 한국을 대표하는 산업이 된 것은 맞습니다만 막상 보는 사람들에게 즐거움을 주는 콘텐츠는 거의 남아있지 않습니다. 이제는 개그맨들이 음반을 내지 않고 캐롤도 부르지 않습니다. 개그맨들이 고정으로 나오던 방송은 재미가 없어서 사라졌고 한때를 풍미했던 버라이어티 예능들은 역사 속으로 사라졌죠. 섹스 같은 민감한 이야기를 하던 SNL, 마녀사냥 같은 프로그램도 없어졌습니다. 분명 사회는 더 자극적이고 더 재밌는 것을 쫓아서 발전할 텐데 최근 한국의 대중문화들은 서로에게 히잡을 씌우지 못해서 안달이죠. 한국의 예능, 더 나아가서 모든 콘텐츠들은
작품들은 불편함의 바람이 분 이후 자신을 더 검열하지 못한 작품은 폭격을 맞고 사라지고 자기를 검열한 작품들은 재미가 없어서 사라졌습니다. 저는 이런 사회 분위기의 변환의 시점을 2014년으로 보았습니다. 제가 오늘 영상으로 하고 싶은 이야기는 이겁니다. 현재의 레트로 유행은 2014년 이전의 사회를 그리워하는 사람들의 열망이다. 많은 재미있는 예능들이 2014년을 마지막 전성기로 해서 서서히 사라졌습니다. 무한도전의 마지막 불꽃 2014년, SNL의 마지막 불꽃 2014년, 마녀사냥의 전성기 2014년, 2014년에 색드립으로 인기를 구가하던 신동엽, 현재는 그저 동물농장 아저씨에 불과하죠. 이제 그런 드립 치면 성희롱으로 시청자 게시판이 불탈 테니까요. PC주의의 열풍으로 불편한 시청자들이 2014년 이후로 급격하게 늘어났고 많은 방송과 연예인들은 자기 검열에 앞장서기 시작했고 결국 대한민국의 마지막 문화전성기가 바로 2014년이 된 거죠. 대한민국 예능이 얼마나 보수화되었는지 알 수 있는 지표가 바로 홍석천입니다. 2010년부터 2015년까지 홍석천이 얼마나 많은 예능, 개그 프로에서 활약을 했었나요? 2021년 성소수자는 혐오해서는 안 된다는 아젠다가 한국을 지배하고 있는 이때 홍석천 씨는 오히려 TV에 나오지 못하고 있습니다. 자신의 게이인 모습을 희화하면 성소수자를 희화한다고 비판받고 자신의 게이인 모습을 숨기면 성소수자를 패싱한다고 비판받는데 어떻게 지금 예능에서 신동엽이 저 새끼 게이 아닐지도 몰라 드립을 치겠어요? 저는 서두에서 현재의 레트로 유행은 그렇게까지 과거로 가지 않는다고 얘기했습니다. 그래요. 무한도전의 2013년 방영부는 8년밖에 지나지 않았지만 마치 완전 옛날처럼 생각되잖아요. 그리고 이런 생각이 드는 겁니다. 와, 2021년에 정자룡이 간다 뿅 간다 같은 드립을 쳤으면 편집되었을 텐데 2014년 이후에 사회의 컨텐츠들의 자기 검열과 그에 따른 노잼화로 시청자들은 2021년에 TV를 보느니 2007년에 1박 2일 그대로 보겠다는 의견이 듭니다. 또한 2014년은 사회가 극단적이 된 해이기도 합니다. 국민의 비극인 세월호 침몰 사건으로 인해 전국이 침울함에 빠져있던 와중 어떤 사람들은 그 세월호를 가지고 개드립을 치고 어떤 이는 세월호를 과도하게 신격화합니다. 이런 문화 흐름은 사건의 성역을 만들고 그에 도전하는 트롤러의 대립으로 끝나죠. 덕분에 세월호 사건은 특정 사람들에게는 조롱감이 되고 어떤 사람들에게는 언급도 하면 안 되는 성역이 되었습니다. 세월호 사건 이후 벌어진 사회 극단화와 국민의 분열 그리고 그 이후 빠르게 퍼진 남녀 갈등과 대립 덕에 우리 사회는 서로 총뿌리를 겨누면서 웃음을 찾기 힘들어졌죠. 누구 하나만 희화화해봐, 어떤 사건 하나만 희화화해봐. 민감한 주제 역사적 사건을 다루지 못하는 TV는 얼마나 빨리 몰락하는지요. 그리고 2014년은 전 국민에게 스마트폰과 SNS가 보급된 해이기도 합니다. 디지털 시대의 사람들이 아날로그 시대를 얼마나 그리워하는지야 쉽게 아실 거고 예전에는 컴퓨터를 켜야 병신들을 볼 수 있었고 더 예전에는 동네 병신을 직접 만나야 했었거든요. 예나 지금이나 병신의 총량은 비슷한데 예전 사람들은 은밀하게 병신이었고 지금 사람들은 내가 병신이라고 드러낼 수 있는 사회예요. 덕분에 어디서나 인터넷에 접속할 수 있게 된 사람들은 세상에 병신들이 이렇게 많다는 것에 감탄하면서 자기가 적대하는 집단의 병신을 보며 조롱하고 혐오를 하며 정보의 홍수로 우리가 더 가까워질 거라고 생각했던 학자들과는 반대로 내 입맛에 맞는 사람들의 말만 듣고 상대편의 병신을 조리돌림하는 사회가 되었습니다. 덕분에 2014년 이후 컨텐츠를 그립다고 하는 사람들은 별로 없지만 2014년 전으로 돌아가면 그립다는 영상이 너무나도 많아요. 그 외에도 현재 퍼진 미세먼지, 마스크를 보면서 과거의 하늘은 저렇게도 맑았구나, 옛날 사람들은 마스크를 안 끼고도 저렇게 활보했는데 스마트폰이 없는 아날로그 시대의 관중들을 보면서 와, 지금 같으면 다들 스마트폰으로 찍는다고 폰만 볼 텐데 진정으로 무대를 즐기고 있는 저 사람들이 부럽다 같은 감상을 남기죠. 과거 예능들을 보면서 격세지감을 느끼는 것도 컨텐츠입니다. 그 당시에 저 방송을 실시간으로 보던 나는 몇 살이었는데 지금의 나는 이만큼 나이가 들어있다든지 어릴 때 투니버스로 보면 중학생, 고등학생 캐릭터들은 다 누나 형들이었는데 지금은 다 중삐리, 고삐리로 보이는 늙어버린 자신도 재미 포인트죠. 그런데 내가 20대라서 20대에 집중하는 걸까요? 왜 20대의 레트로 유행만 이렇게 집중해서 말하나요? 레트로에 대한 열망은 모든 세대에서 비슷하겠지만 현재 레트로 유행을 선도하고 있는 층은 누가 뭐래도 20대입니다. 이것도 굉장히 독특하죠. 과거에는 40대 이후의 중장년층이 자신의 20대를 그리워하면서 찾는 것이 레트로 컨텐츠였는데 지금의 20대들은 자기가 초, 중딩 때 보던 것들을 그리워한단 말이에요. 이것은 현 20대에 대한 특수성을 봐야 됩니다. 현 20대들은 자신이 자라온 아날로그적 어린 시절과 나이가 든 지금의 시대가 완전히 다른 세대입니다. 물론 진짜 아날로그 세대인 40, 50대들이 20대가 되어서 PC 통신을 처음 경험했을 때 충격만 하겠습니다만은 그분들은 인터넷 유행을 주도하기엔 너무 나이가 들었고 현 20대들은 스마트폰이 없던 아날로그의 추억을 갖고 있으면서 전자기기에 익숙해서 유행을 만들어낼 수 있는 유일한 세대입니다. 덕분에 이미 예전부터 인터넷에서는 이거 알면 아재라든지 20대의 꼬꼬마 시절 유행하던 투니버스, 피카츄 돈가스, 문방구에서 팔던 불량식품 등에 대한 추억, 초창기 인터넷에 대한 추억 등을 추억팔이하는 컨텐츠들이 많았죠. 지금의 10대 후반들은 자기들이 어렸을 때도 스마트폰이 있었을 것이고 지금 30대들은 본인들이 20대 때 20대들이 추억하는 그 컨텐츠들을 실시간으로 보고 있었으니까 현재 컨텐츠를 보는 것만으로 얼마나 재밌었겠어요. 2010년대에도 레트로 유행은 있었다지만 그것의 대상은 40, 50대의 20대를 되새기는 것이었지 젊은 층을 겨냥한 유행이라고 볼 수 없었습니다. 게다가 현재 20대들은 문화적으로 소외받고 있습니다. 미생세대도 2012년 10년 전 미생세대지 그 미생세대들 지금 마흔을 바라고 있는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지금 20대들을 묘사하는 컨텐츠는 대체 어디에 있습니까? 20대를 묘사하던 청춘 시트콤도 현재 20대의 고충을 듣는 사회 고발물도 없는 사회에서 우리를 소외시키는 현재의 사회 문화는
몇이나 먹으러 그래요. 우리의 마음의 안식처는 이제 유튜브에서 즐길 수 있잖아요. 정리하면 현재의 레트로 유행은 과거의 그것과 달리 20대들이 주도해서 2014년 이전의 사회문화를 그리워하는 흐름입니다. 이유는 현재의 모습이 경제적으로도 문화적으로도 희망이 없어서죠. 정리하고 보니 더 우울한 감이 없지 않습니다. 20대들이 즐기는 가장 핫한 컨텐츠가 자기들 어렸을 때 추억 할인 사회, 정말 건전하고 밝은 사회 같네요. 현재가 시시해서 과거를 그리워하는 마치 어른 제국의 공기를 맞은 것 같이 된 20대들. 저는 오히려 이런 걸 레트로 유행보다는 과거 코모리라고 부르고 싶어요. 그때의 레트로와 지금의 세태는 완전히 다르니까 20대들에게 레트로가 유행한다고 병신같은 7, 80년대 감성 제품 좀 그만 냈으면 합니다. 그럼 오늘의 리뷰는 여기까지입니다. 끝까지 봐주셔서 감사합니다.